이 맛이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찾아줄까? 이러다 망하겠어. 여기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의 음식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에 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떨어지더니 그만 좌절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의 어떤 음식을 알리고 싶어 했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좌절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리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제가 자라온 음식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퓨전 음식, 즉 한국 재료를 서양 재료와 결합하는 음식이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열었죠. 크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레시피는 독창적이었고 플레이팅은 아름다웠으며 재료는 비싸고 최고급이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노력했지만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몇이 방문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만큼 음식과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물론 예의상 먹어주긴 했지만 특별한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점점 제 레스토랑이 사라져가는 걸 느꼈어요. 어느 저녁, 빈 레스토랑에서 혼자 앉아 테이블과 의자들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손님들이 앉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던 그 자리들이었죠. 너무 조용했어요. 내가 만든 꿈이 무너져가고 있었고, 그때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건 제 운명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사람들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제가 자라면서 먹던 엄마가 한국에서 만들어주셨던 그 간단하고 편안한 음식을 만든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좋아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것은 트렌디한 레스토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저 밥,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어요. 화려한 장식도 없었고 비싼 재료도 없었죠. 그저 평범하고 간단한 일상적인 음식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중요한 점을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에게 만들어주셨던 그 음식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 음식이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언제나 편안함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것을 바꾸기로 했죠. 퓨전 레스토랑을 닫고 작은 한식집을 열었어요.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곳이었고 집밥 같은 한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가게를 소리의 부엌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몇 명만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저 사람들이 따뜻한 밥 한 공기로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메뉴는 아주 간단했어요. 밥,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 음식은 정직했고 엄마의 부엌에서 나왔던 그런 음식 그대로였어요. 첫날 가게를 열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큰 광고도 없었고 유명한 셰프도 없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두 명의 현지인이 들어와서 메뉴를 살펴봤어요. 그들은 음식에 대해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리를 잡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죠.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 한 명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간단한데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밥과 국, 그 밖에 특별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한 방식, 미소 지은 얼굴을 보니 제 음식이 그에게 닿은 것 같았어요. 그가 그냥 배를 채우려고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그에게 편안함을 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것, 혁신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더 많은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들은 먹고 미소 지었고 배부르고 행복한 마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작은 한식집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한 느낌을 느끼러 왔어요. 저의 새 가게를 연 두 번째 날은 꿈만 같았어요. 사람들이 다시 올지 정말 알 수 없었어요. 어제 온 2명의 손님은 음식을 잘 먹어줬지만 그들이 다시 올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었죠. 제 가게는 아주 작은 곳이고 저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저 집에서 먹던 제가 좋아하는 그 간단한 음식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일찍 가게에 도착했어요. 벌써 밥이 찌는 냄새와 국이 끓는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 냄새는 항상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죠. 뭐든 잘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속으로는 여전히 압박감이 있었어요. 만약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사람들이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어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창 밖을 보니 이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며 기다렸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아마 30살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비즈니스 옷을 입은 여성 손님이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와 벽에 있는 메뉴를 살펴보았어요. 저는 간단하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고 그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제 이 가게를 보고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제 음식이 그녀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했죠. 오늘 무엇을 드릴까요? 제가 자신 있게 물었어요. 그녀는 메뉴를 보다가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밥에 김치랑 된장찌개를 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은 완벽하게 찌고 국은 진하고 따뜻하게 끓였으며 김치는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나도록 준비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앉아서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마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저와 저의 음식, 그리고 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음식을 그녀 앞에 놓았을 때 변화를 느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쉬고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술 떠먹었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녀가 놀란 듯 말했어요. 이렇게 진하고 편안한 맛은 처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즐거운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그녀는 음식을 마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감사해요. 그녀가 밝은 눈으로 말했어요. 정말 맛있는 식사였어요. 꼭 다시 올게요. 그녀가 가게를 나서고 저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더 이상 그저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음식으로 나누는 일이었고 그것이 충분했어요. 그날 더 많은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일부는 단골, 일부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점심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집의 맛을, 바쁜 삶 속에서 작은 따뜻함을 찾으러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제 엄마가 만들어주던 음식처럼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날짜가 지나면서 일상이 점점 더 루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루틴은 좋은 루틴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고 밥이 찌는 냄새가 공기 속에 퍼지기 전에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요.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며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을 쏟아내면
저는 채소를 썰고 국을 저어가며 반찬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간간히 찾아오는 손님들만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손님들이 조금씩 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오는 손님들은 이제 거의 단골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앉자마자 편안하게 느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 벤이라는 손님이 있었어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항상 같은 음식을 주문했어요. 밥, 김치, 된장찌개. 그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뭔가 그가 찾고 있는 건 단순히 음식 이상의 것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그의 평소와 같은 음식을 그에게 내려놓았어요. 그때 벤이 저를 올려다보며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소리 씨, 그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들렸어요. 당신의 음식은 그냥 식사가 아니에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제게는 그냥 제가 자라면서 먹던 음식이었죠. 아마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점심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리워하던 그들이 놓치고 있던 무언가와 연결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벤이 음식을 천천히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는 각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면서 먹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의 눈은 부드럽게 풀어졌죠. 그가 김치와 국을 맛볼 때의 그 표정, 그 느낌을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게 바로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주던 음식에서 느꼈던 따뜻하고 편안한 감정이었어요. 날들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순간들을 점점 더 자주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일본에서 온 한 여성이 반찬을 처음 먹어보았어요. 그녀는 김치 한 입을 먹고는 놀란 듯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제가 상상한 것과 너무 달라요. 그녀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매운맛이 있는데 좋은 매운맛이에요. 제 할머니가 만들던 절임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집 같은 느낌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간단한 김치나 된장찌개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가게가 닫히고 나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생각했어요. 퓨전 레스토랑이 실패했던 그 시절에서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그저 친숙한 맛, 안전한 음식을 원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작은 가게를 둘러보며 깨달았어요. 이곳은 더 이상 그냥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평화로운 시간을 찾으러 오는 곳이 되었어요. 어느 오후, 점심 준비를 하던 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한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얼굴이 낯이 익었지만 정확히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고 나는 바로 몇 번 온 적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 몇 번 왔었는데 제가 제대로 인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에밀리 씨.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다시 오게 되어서 반가워요. 에밀리는 메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번에 여기 오고 나서 그 된장찌개가 계속 생각났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오늘 운이 좋네요. 제가 말했어요. 오늘 신선한 된장찌개를 막 끓였어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에밀리에게 음식을 놓아주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이 반짝였어요. 다시 맛볼 수 있어서 너무 기대돼요. 그녀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첫 숟가락을 먹고 또 하나를 먹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편안해지고 그 입에서 나온 작은 한숨이 들렸어요. 기억했던 대로예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한데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한 그릇의 포옹 같아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에밀리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 그녀는 저에게 손을 흔들며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그녀를 배웅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자부심이 생겼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김치 마지막 배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파란 셔츠를 입고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그가 친근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새로운 손님들이 올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되거든요. 환영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소리예요. 무엇을 드릴까요? 그가 메뉴를 살펴보더니 뭔가 결정을 못 내리는 듯 했어요. 저는 조금 기다렸어요. 한국 음식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메뉴를 고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새롭네요. 저는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조금 모험을 해보시겠다면 된장찌개와 반찬을 추천해요. 정말 간단한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인데 맛이 깊고 풍부해요. 모험이라 좋네요. 그거 먹어볼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야채를 썰고 된장찌개에 국물을 저어가며 준비하면서 살짝 긴장이 됐어요. 언제나 새로운 사람에게 음식을 대할 때는 조금 떨리거든요. 하지만 자부심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고향의 작은 조각을 그와 나누는 거였으니까요. 몇 분 후 그의 식사를 가져다 줬어요. 김이 나는 된장찌개와 작은 반찬들이 따뜻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그 앞에 조심스럽게 놓고 미소를 지었죠. 여기요, 제가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는 음식을 한참 동안 보다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김치는 매워 보였고 된장찌개는 두부와 감자, 그리고 진한 국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가 숟가락을 들고 국을 조금 떠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고 또 한 숟갈, 또 한 숟갈 먹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가 놀란 듯 말했어요. 이렇게 진하고 편안한 맛은 처음이에요. 한 입 한 입에서 맛이 느껴져요. 저는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 반응을 여러 번 봤지만 여전히 기분 좋았어요. 된장찌개처럼 간단한 음식이 이렇게 큰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는 몇 입 더 먹다가 김치를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에 얼굴을 찡그리더니 곧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는 김치가 조금 맵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맵지 않네요. 그가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제는 음식을 더 천천히, 더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가 음미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니 뭔가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그가 식사를 마친 후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는데 분명 다시 올 거예요. 이 음식 그냥 식사가 아니에요. 마치 한국의 맛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음식을 다 먹고 계산을 하고 일어났어요. 가게를 나서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어요. 소리 씨, 여기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그가 가게를 나가고 저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그의 말을 되새겼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제 음식을 좋아할지, 이해할 수 있을지, 다시 올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삶, 제 문화, 그리고 저의 추억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나누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란 걸 깨달았어요. 문이 다시 열리고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저는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집의 맛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아침은 조용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침 일찍의 그 고요함이 좋았어요. 공기가 신선하고 세상은 차분해 보였죠.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고 하루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부엌에서 나는 소음, 밥솥에서 나는 김이 나는 소리, 채소를 자르는 소리, 국이 부드럽게 끓는 소리가 좋아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어요. 공기 속에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 이유가 뭘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제 이 일을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일 거예요. 작은 점심 가게를 운영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그런데 오늘은 뭔가가 바뀌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문이 열리더니 종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고 사실 예상치 못한 손님이었죠.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는 벤을 봤어요. 그는 몇 주째 매일 저희 가게에 오던 그 사람이었어요. 좋은 아침, 소리씨. 벤이 여느 때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고 얼굴에 뭔가 생각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나요? 그는 매번 앉던 자리에 앉으면서 살짝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보았어요. 저는 요즘 계속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했어요. 이 지난 몇 주 동안 소리 씨의 음식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 저는 조금 놀랐어요. 벤은 평소 감정에 대해 이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매일 여기 오는 이유는 소리 씨의 음식이 저에게 뭔가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 맛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요. 그의 말이 예상보다 더 깊게 와닿았어요. 저는 늘 이 음식을 사랑으로 엄마와 고향의 기억을 담아 만들었어요. 하지만 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느껴져서 저도 기뻐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구멍이 조금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그게 제가 항상 원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집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주고 싶었어요. 벤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소리 씨는 그걸 해냈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서 서서 그가 말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뀐 느낌이었죠. 고마워요, 벤. 제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벤은 테이블에서 일어나 코트를 챙기며 오늘 하루를 준비했어요. 가게를 나가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하나 말하고 싶었어요. 벤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죠. 여기 이렇게 오래 왔는데 사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 씨의 음식이 저에게 미친 영향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컸어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이 음식은 이 도시가 집처럼 느껴지게 하는 일부예요. 이 음식은 삶이 집처럼 느껴지게 하는 일부예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함이 밀려왔어요. 고마워요. 벤, 제가 다시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 말,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너무 큰 의미예요. 벤은 가게를 나가며 저는 잠시 창문 앞에 서서 그가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면서 제 마음에는 깊은 만족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고민했었죠.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제 음식을 좋아할지, 다시 올지, 그리고 제가 정말로 속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저는 단순히 점심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있었고,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그들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날 제 작은 점심 가게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닌 곳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지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편안함과 연결을 제공하고 집의 맛을 나누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